새벽 4시 50분. 정미숙 할머니의 손가락이 저절로 알람 버튼을 누르기 10분 전.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한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매일 아침 정 씨를 깨웠다. 어둡고 조용한 방 안에서 정 씨는 두 눈을 떴다. 남편이 갑자기 떠난 지 1년. 혼자 살아가는 법을 아직도 배우는 중이었다. 정 씨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 무거운 이불을 걷어냈다. 한겨울 추위가 방 안을 감싸고 있었지만 오늘도 일을 해야 했다. 한때는 따뜻한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던 그 손길이 이제는 홀로 분주했다.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두운 새벽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서울의 겨울 새벽은 유난히 춥고 고요했다. 허리를 일으키자 온몸이 뻐근했다. 어젯밤 야간 알바로 3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67세의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정 씨는 아픔을 애써 무시했다. 아프다고 쉴 수 있는 날들은 남편과 함께 사라졌다. 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커피 한 잔을 준비했다. 30년 넘게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생계를 위한 일자리 찾기는 쉽지 않았다. 적금도 연금도 퇴직금도 없었다. 여자는 평생 집안일만 해도 돼. 남편의 철학이었다. 그 철학이 남긴 현실은 월세 35만 원의 생활비 부담이었다. 뜨거운 물에 커피 한 스푼을 넣고 저었다. 씁쓸한 아메리카노 향이 좁은 원룸에 퍼졌다. 남편은 항상 정 씨가 타주는 달달한 믹스커피를 좋아했었다. 하지만 지금 정 씨는 쓴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단 커피를 마시면 남편 생각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이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나 음료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나요? 커피를 마시며 정 씨는 냉장고에서 김밥 재료를 꺼냈다. 어제 저녁에 미리 지은 밥으로 김밥을 마는 건 이제 아침 루틴이 되었다. 점심 도시락과 간식으로 김밥만 한 게 없었다. 시간도 돈도 아껴주는. 김밥을 마는 동안 민재 씨가 있는 빌딩의 최상층, 목 아프게 올려다봐야 하는 20층을 올리는 상상을 했다. 오늘은 어깨가 더 아플지도 모르겠다. 바닥 청소는 허리를, 창문 닦기는 어깨를, 쓰레기통 비우기는 손목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정 씨는 불평하지 않았다. 고향 선배인 정식 씨의 소개로 대형 오피스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한 것이 8개월 전이었다. 그나마 건물 청소는 식당 일보다 몸이 덜 상했다. 정 씨의 손은 분주했다. 김밥을 마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오늘딸 영주와의 통화를 생각했다. 영주는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어머니,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영주의 제안은 따뜻했지만 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새 신혼부부에게 시어머니는 부담일 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결혼 비용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평생 무급으로 가족을 돌봐온 정 씨에게 이제 와서 딸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는 일이었다. 두려움과 외로움은 있었지만 그것도 견뎌내야 할 삶의 일부였다. 김밥을 도시락통에 넣고 정 씨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다. 5시 30분.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정 씨는 검은 패딩을 꺼내 입고 작은 가방을 어깨에 맸다. 출근길은 언제나 조용했다. 새벽 버스에는 그녀처럼 일찍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만 있었다. 청소부, 경비원, 주방 아줌마들, 도시의 이른 아침을 지키는 사람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던 정 씨였다. 버스 안에서 정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무릎은 아팠지만 딸의 웨딩드레스를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30분 후 정 씨는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오피스 건물 앞에 도착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최고급 오피스 빌딩. 정 씨는 지하 1층 탈의실에서 청소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파란색 작업복에 이름표를 달고 허리춤에는 청소 도구들을 매달았다. 6시 정각. 정 씨의 담당 구역은 18층부터 20층까지였다. 가장 바쁜 시간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6시부터 8시까지였다.
그 시간에 모든 청소를 끝내야 했다. 정 씨는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8층은 세계적인 IT 기업 테크비전의 한국 지사가 자리한 곳이었다. 테크비전의 CEO 민재 씨의 사무실도 이곳에 있었다. 정 씨가 가장 먼저 청소하는 곳은 언제나 민재 씨의 사무실이었다. 18층에 도착한 정 씨는 자동으로 열리는 유리문을 지나 조용한 사무실 공간으로 들어섰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텅 빈 사무실, 형광등이 하나둘 자동으로 켜지며 넓은 공간을 밝혔다. 정 씨는 청소 카트를 끌고 가장 안쪽에 있는 CEO 사무실로 향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선. 정 씨의 일상이었다. 민재 씨의 사무실 문을 열자 넓은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해가 뜨기 직전의 도시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 씨는 청소를 시작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각 동작마다 몸은 아팠지만 그녀는 천천히 하나씩 해나갔다. 민재 씨의 넓은 책상 위에는 언제나처럼 노트북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정 씨는 청소용 천으로 책상 위 먼지를 닦으며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액자 속에는 민재 씨와 아내,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위에는 하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가족 사진은 닦여지지 않은 지 오래된 듯했다. 정 씨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들어 먼지를 닦았다.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과 먼지 쌓인 액자 사이의 대비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정 씨가 이곳에서 일한 8개월 동안 민재 씨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때로는 정 씨가 아침 청소를 하러 왔을 때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정 씨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중에 다시 오곤 했다. 사진 속 민재 씨의 아들은 지금쯤 아빠가 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돈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남편도 그랬으니까. 열심히 일하느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던 남편. 그리고 남편이 없어진 지금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자신. 정 씨는 액자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수십 년 전 남편의 책상 위에도 이렇게 먼지 쌓인 가족 사진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이 보였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 씨는 청소를 마저 끝내기 위해 몸을 돌렸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직 정 씨는 알지 못했다. 이날 저녁 그녀의 평범한 일상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재 씨와의 첫 대화가, 그리고 그 대화가 두 사람의 삶에 가져올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정 씨가 민재의 사무실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새벽 6시 30분. 이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문 너머로 지친 얼굴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민재였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얼굴에는 며칠째 밤을 샌 듯한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턱수염이 까칠하게 자라 있었어요. 민재는 청소를 하고 있는 정 씨를 보고 잠시 멈췄어요. 정 씨도 놀란 듯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재가 미안하다며 곧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정 씨는 괜찮다며 자신이 곧 끝낸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사무실로 들어와 책상에 앉았어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청소를 마저 하려 했지만 민재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 자국이 가득했고 서류들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빈 커피잔이 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지만 가끔씩 이마를 짚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 씨가 쓰레기통을 비우러 책상 옆을 지나갈 때 민재의 화면에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봤어요. 실적 보고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프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민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8개월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민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항상 자신감 있고 당당했던 젊은 CEO가 지금은 무거운 짐에 눌린 듯 보였습니다. 정 씨는 남편이 병원비로 고민하던 마지막 시절을 떠올렸어요. 돈이 부족해 밤낮으로 일하던 남편의 지친 얼굴, 그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정 씨가 책상 옆을 지나가다 실수로 청소 도구를 떨어뜨렸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 씨가 황급히 사과했어요. 민재는 괜찮다며 오히려 자신이 방해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이른 시간에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민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른 시간이 아니라 아직 퇴근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밤새 일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계약이 걸려 있다고 덧붙였어요. 회사의 운명이 달린 일이라고. 정 씨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하며 민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문득 책상 위의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깨끗이 닦아놓은 액자.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아내와 밝게 웃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마 중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한 번도 그 사진을 보지 않았어요. 노트북 화면에만 시선이 고정돼 있었습니다. 정 씨는 청소를 거의 마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창문 쪽 화분에 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사진 속 아드님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가락이 공중에 멈춘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시선이 책상 위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의 가정사에 참견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딸 영주의 결혼 비용을 마련하려고 자신도 딸과 함께할 시간을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화난 것과는 달랐어요. 당황한 듯 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재는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액자를 들어 올려 더 가까이서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벌써 이렇게 컸구나. 정 씨는 민재에게 자녀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는 딸이 하나 있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비용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은 삼켰어요. 민재가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딸이 아버지를 자주 보고 싶어 하는지 물었습니다. 정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미안함으로 바뀌었어요. 정 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게 가장 큰 후회라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하느라 바빴던 남편이 은퇴하면 함께 여행도 가고 많은 시간을 보내자고 했었다고. 하지만 그 은퇴는 결국 오지 않았다고.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시선은 다시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딸도 아버지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하지만 항상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때 하자고 미뤘다고. 이제는 딸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고 싶지만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함께할 시간을 놓치고 있다고. 정 씨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민재는 가족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가 닦여 깨끗해진 액자. 그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아들. 민재가 중얼거렸어요.
마지막으로 아들 학교 행사에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아들의 중간고사 성적도 모른다고 정 씨는 조용히 들었어요.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3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다고, 언제나 다음 분기, 다음 실적, 다음 목표만 생각했다고, 가족과 저녁을 먹은 것도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렸다고. 정 씨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아드님은 아직 어리니까. 민재가 정 씨를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감사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깨달음. 민재가 작게 물었어요. 어르신도 가족을 위해 이렇게 일찍부터 일하시는 거냐고. 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결혼 비용에 보태려고 한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오늘도 수고하시라고, 그리고 집에 일찍 가보시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 씨가 청소 카트를 끌고 사무실을 나가려 할 때 민재가 불렀습니다.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었어요. 정미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정 씨는 별 말씀을 다 하신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재는 혼자 남아 가족 사진을 계속 바라봤어요. 노트북 화면의 빨간 숫자들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이 예전만큼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냐고, 오랜만에 가족 외식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문자를 보내다 말고 지웠어요. 대신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청소부로 일하면서 처음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한 건 아닐까? 더 중요한 건 자신도 딸과 함께할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 씨는 남편을 떠올렸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자신도 저 젊은 사장님처럼 깨달음을 줬을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조를 걸 텐데. 7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곧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정 씨는 서둘러 19층으로 향했어요. 아직 청소할 곳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보다 가벼웠어요.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그리고 민재의 가족이 오늘 저녁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가족의 저녁 식사를. 정 씨는 청소 카트를 끌고 19층으로 올라갔어요. 평범한 청소부의 하루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 작은 만남이 두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심어졌어요. 민재에게는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정 씨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딸과의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렇게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후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정 씨의 아침 청소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청소와 야간 알바를 병행하며 하루 평균 3-4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렸고 허리는 걸레질할 때마다 찌릿했습니다. 그래도 월 180만 원의 수입으로는 월세 35만 원과 생활비를 내고도 빠듯했어요. 영주의 결혼식장 계약금 500만 원 중 겨우 200만 원만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재는 이제 일부러 새벽에 출근하는 듯 했어요. 정 씨가 사무실에 들어올 때면 민재는 이미 책상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인사만 나누었지만 점차 짧은 대화들이 이어졌어요. 민재는 어색하게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아들과 저녁을 먹었다고. 하지만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들이 계속 스마트폰만 보더라고. 학원 이야기를 물어봐도 시큰둥하고,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아빠는 게임을 모른다며 한숨을 쉬더라고. 3년 동안 너무 멀어진 것 같다며 이제는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정 씨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딸과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대화의 다리가 되어줬는데 이제는 혼자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민재가 물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냐고. 정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그리고 관심이라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어요. 좋아하는 음식, 최근에 본 영화, 친구들 이야기부터. 민재는 메모장에 적으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마치 중요한 사업 회의를 하듯이. 그 모습이 정 씨에게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정 씨가 창문을 닦으며 말했어요. 손목이 욱신거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딸 영주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혼자서 준비하느라 힘들어한다고, 어제는 웨딩드레스 가봉하러 가자고 했는데 야간 청소 때문에 또 거절했다고, 영주가 실망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고, 자신도 도와주고 싶지만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병원비로 저축을 다 써버려서 이제 와서 결혼 자금 보태기도 빠듯하다고, 주례 선생님 사례비라도 대주고 싶은데 그것도 버거운 형편이라고 한숨을 쉬었어요. 민재가 물었어요. 따님이 뭘 가장 필요로 하는지. 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돈보다는 엄마의 시간이라고.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둘러보고 그런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자신은 청소 일을 쉴 수 없다고 했어요.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약간이라도 결혼 비용에 보태려면.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자신도 비슷한 처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그 사이 민재의 회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었고 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정 씨가 야간 청소를 위해 다시 건물에 왔을 때였어요. 오전 청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나 오후 10시에 출근했습니다. 낮에 움직이는 것보다 밤 청소가 훨씬 힘들었어요. 텅 빈 건물의 형광등 아래서 무거운 청소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대형 회의실 바닥 왁싱 작업은 허리와 무릎에 큰 부담이었어요. 보통은 오후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4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했는데 이날은 유난히 민재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민재가 지친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커피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민재의 얼굴은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정 씨가 물었어요. 또 밤새우시는 거냐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다고. 해외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30% 하락했는데 투자금 5억 달러를 유치하지 못하면 직원 200명 중 50명을 해고해야 한다고. 회사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라고. 정 씨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을 때 무릎에서 둔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불쑥 말했습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다고. 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정 씨는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던 젊은 CEO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어요. 3년 전 회사를 시작할 때는 꿈이 있었다고.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숫자에만 쫓기고 있다고. 매출, 이익률, 주가. 어제 아내가 말했다고 해요. 아이가 아빠 얼굴 보는 시간보다 아빠 사진 보는 시간이 더 많다고. 아들이 학교에서 아빠 직업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가족도 잃어가고 건강도 잃어가고 초심도 잃어가고 있다고. 정 씨는 걸레를 내려놓고 민재 옆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랬다고.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을 잃었다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과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걸. 민재가 정 씨를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회사도 지켜야 하고 가족도 지켜야 하는데. 정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때로는 80%만 해도 충분하다고. 남은 20%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남겨두라고.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후회가 없으시냐고.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정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당연히 후회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딸과의 시간으로 채우려 한다고. 비록 지금은 일 때문에 바쁘지만 작은 시간이라도 함께하려 노력한다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학교 끝나고 같이 저녁 먹자고. 아빠가 좋아하는 거 먹자고. 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민재도 서류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을 했지만 사무실에는 묘한 연대감이 흘렀어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계층이지만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두 사람. 정 씨가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 할 때 민재가 불렀습니다. 감사하다고. 어르신 덕분에 중요한 걸 계속 기억하게 된다고. 정 씨는 손사래를 쳤어요. 자신도 대표님 덕분에 많이 배운다고. 젊은 사람들의 열정과 고민을 이해하게 됐다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더 큰 의미를 찾게 됐다고. 밤 11시가 넘었어요. 정 씨는 다른 층도 청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딸 영주에게 전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피곤하지만 잠들기 전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민재는 혼자 남아 화상회의 준비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 씨의 말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조금 덜어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 씨는 야간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1시, 몸은 지쳤지만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한다고. 내일 시간 나면 같이 웨딩드레스 구경이라도 가자고. 영주에게서 곧 답장이 왔어요. 엄마도 사랑해요. 그런데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정 씨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자신을 걱정하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씨가 평소처럼 청소를 하러 갔을 때 민재의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어요. 어제 화상회의 잘 끝났습니다. 어르신 조언대로 80%만 하니 오히려 더 잘 됐어요. 투자자들이 제 진정성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아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같이 해보기로 했어요. 어르신도 따님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정 씨는 메모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청소부의 일이 단순히 먼지를 닦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재는 퇴근하며 직원들에게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고 권했어요. 평소와 달리 6시에 사무실 불을 끄고 나가는 CEO의 모습에 직원들도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도 영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주말엔 꼭 웨딩드레스 구경을 같이 가자고. 야간 알바를 하루만 쉬기로 했다고. 영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밝아졌어요. 정말이냐고. 엄마가 시간을 내준다니 너무 좋다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어요. 월세와 생활비, 딸의 결혼 자금, 하루 알바를 쉬면 8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건 일주일 식비와 맞먹는 돈이었어요. 정 씨는 더 많은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동시에 딸과의 시간도 만들어야 했고요. 쉽지 않은 균형 맞추기였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경영과 가족,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 투자 유치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회사는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이해와 공감을 통해 청소부와 CEO라는 다른 위치에서 하지만 같은 고민을 나누며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정 씨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경비 정식 씨가 급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용역 계약 변경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청소 인력을 줄인다고. 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일자리만이 유일한 수입원인데 영주 결혼식까지 2달도 안 남았는데 정식 씨의 설명에 따르면 테크비전의 실적 악화로 전체 경비를 30% 삭감한다고 했어요. 청소 용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8층부터 20층까지 담당하는 청소부 3명 중 1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라고. 정 씨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8개월밖에 안 된 자신이 가장 먼저 잘릴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민재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어요. CFO가 발표한 수치는 심각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5% 하락, 현금 유동성도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투자금 5억 달러 유치에는 성공했지만 운영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어요. 한 임원이 제안했어요. 인건비는 노조 때문에 줄이기 어려우니 용역비부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청소, 경비, 구내식당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연간 20억 원은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재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월 급여가 200만 원도 안 되는 청소부들, 그들의 월급을 줄여서 회사를 살린다는 게 정 씨와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딸의 결혼 자금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번 달 안에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200명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 투자자들의 신뢰, 회사의 미래. 민재는 결정을 미뤘어요. 다음 주까지 대안을 검토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영주와 통화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영주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 씨는 억지로 밝게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할 뿐이라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해고,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 있잖아. 같이 가기로 했는데 기억하지? 정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주말에도 야간 청소 알바가 잡혀 있었습니다. 미안, 영주야. 그날은 일이 있어서. 전화 너머로 영주의 실망하는 한숨이 들렸어요. 정 씨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 씨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이미 빠듯한 살림에 일자리마저 잃으면 그날부터 더 많은 야간 청소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건물 청소, 저녁에는 음식점 설거지, 밤에는 사무실 청소,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비명을 질렀고 손목은 걸레를 짜낼 때마다 찌릿했습니다. 허리는 구부리고 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특히 속쓰림이 심해졌어요. 진통제를 하루에 6알씩 먹어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약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진통제를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구멍이 날 수 있다고. 하지만 정 씨는 약을 끊을 수 없었어요. 약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일주일 후 목요일, 민재는 직원들 앞에서 구조조정을 발표했어요. 마케팅팀 30%, 개발팀 20% 감축, 그리고 모든 간접 비용 50% 절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창업 이후 처음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청소 용역 계약도 대폭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50% 줄이면 청소부 3명 중 1명만 남게 되는 상황. 정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기증이 일어났지만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청소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민재의 사무실은 더욱 정성껏 닦았어요. 그동안 나눈 대화들, 서로에게 준 위로와 조언들, 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창문을 닦으며 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영주의 결혼식은 어떻게 치러야 할까? 월세는 어떻게 낼까?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속도 쓰리고 메스꺼웠습니다. 진통제를 또한 알먹었어요. 오늘만 벌써 8발째였습니다. 밤 11시 정 씨는 19층 대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테이블을 옮기다가 순간 시야가 빙글 돌았어요. 위장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새벽 2시까지 끝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 씨는 계속 일했어요. 바닥에 왁스를 바르며 무릎을 꿇었을 때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정 씨의 머릿속에 영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직 웨딩드레스도 같이 못 골라줬는데 손에서 청소도구가 떨어졌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청소를 끝내야 한다는 것,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영주의 결혼식에 보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정 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이 희미해져 갔어요. 한편 민재는 사무실에서 구조조정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 퇴직금 계산서, 실업급여 신청 서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함께 회사를 키운 동료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커피를 타러 탕비실로 가던 중 19층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민재는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 씨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민재는 급히 정 씨를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며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 씨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르신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청소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진통제 봉지도 보였습니다. 빈 봉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민재는 정 씨가 과로했다는 걸 직감했어요. 자신의 구조조정 발표 때문에 더 일을 무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숫자에만 매달리다가 사람을 놓쳤다는 자괴감이. 민재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정 씨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곧 구급차가 올 거라고, 제발 버텨달라고.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민재는 계속 정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정 씨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민재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청소부로 일하는 분인데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평소에도 과로 기색이 있었다고.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보호자 연락처를 아느냐고. 민재는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함께 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구급차에 오르며 민재는 정 씨의 가방을 챙겼어요. 안에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비상 연락처에 영주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정 씨의 딸이었습니다. 민재는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알려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영주의 목소리는 졸려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테크비전 대표 민재인데요.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영주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흐느끼는 소리가. 민재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구급차로 병원에 가는 중이라고. 병원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오시라고. 영주는 울먹이며 금방 가겠다고 했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정 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어요. 민재는 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동안 정 씨가 해준 말들이 떠올랐어요. 가족의 소중함, 일과 삶의 균형,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정 씨가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진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도 느꼈어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 같아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정 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재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곧 영주가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는 벌써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영주는 민재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를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회사 사정 때문에 정 씨가 더 힘들어했을 거라고. 영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원래 일을 많이 하신다고. 자신의 결혼 때문이라고. 제가 돈 좀 적게 쓰고 소박하게 결혼하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고생하며 키운 딸 예쁘게 시집 보내고 싶다고.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죄책감과 걱정을 안고서 1시간이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과로와 탈진, 그리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위장 출혈이라고 했어요. 영양실조 증상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않은 채 과도한 노동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절대 안정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영주는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민재는 영주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구조조정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겠다고. 정 씨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그들에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새벽 2시, 정 씨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영주는 어머니 곁을 지켰고 민재도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정 씨에게도 민재에게도 그리고 영주에게도. 이 사건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 씨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목이 칼칼했어요. 몸을 움직이려 하니 복부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팔을 들어보려 했지만 무거웠어요. 점적 주사가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손가락에 물려 있었고 침대 옆 모니터에는 각종 수치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옆에서 누군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니 영주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이 이렇게 지쳐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주가 어머니의 움직임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영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쯤 깨어날 거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목이 쉬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쉰 목소리만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속삭이려 했지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영주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요. 내가 너무 바쁘다고만 했지. 엄마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야간 청소까지 하시는 거 알았다면 결혼 준비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영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 씨는 딸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거친 손끝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말을 하려니 목이 타는 것처럼 아팠어요. 영주가 재빨리 물컵을 가져왔어요. 빨대를 어머니 입에 대주었습니다.
정 씨는 조금씩 물을 마셨어요.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주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어제부터 계속 병원에 들렀다 갔다 하셨다고, 회사 일이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서 오신다고. 민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깨어나셨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정 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일하다가 이런 일이. 민재가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회사 상황 때문에 부담을 드렸어요. 구조조정 이야기가 부담되셨을 텐데. 정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딸 결혼시키는 것도 혼자 힘으로 하려고 너무 무리했나 봐요. 민재가 병실을 둘러보다 의자를 발견했어요. 침대 옆으로 가져와 앉았습니다. 정 씨의 호흡이 가빠지는 걸 보고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쉬엄쉬엄 말씀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정 씨가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입을 열었어요. 말하기 힘들어 보였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니 남편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사람도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었죠. 일하다가 쓰러져서. 민재와 영주가 조용히 들었어요. 병실에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돈 벌느라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낸 게 후회된다고.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볼을 타고 베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네요. 딸과 함께할 시간을 놓치고 돈에만 매달리다가 일하느라 영주 웨딩드레스 고르는 것도 못 도와줬어요.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영주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아니라고, 엄마는 최선을 다했다고 위로했습니다. 엄마는 늘 우리를 위해 살았잖아요. 제가 오히려 엄마한테 너무 의지했어요. 민재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 씨의 이야기가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정 씨가 힘들게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봤어요. 숨이 차서 말이 자주 끊겼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았어요. 일이라곤 청소밖에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민재가 고개를 들어 정 씨를 바라봤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돈으로 계산하면 가치가 없죠. 하지만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게 진짜 가치예요. 회사도 그런 거 아닐까요?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인 곳. 정 씨가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처럼 청소하는 사람도 회사의 한 부분이에요. 매일 아침 깨끗한 사무실. 그게 직원들 기분을 좋게 만들잖아요. 사장님 책상이 가족 사진, 먼지 털어드릴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분도 가족이 보고 싶겠구나.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정 씨를 봤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 씨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입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사장님도 가족이 있으시죠? 아드님이 중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중학교 2학년이에요. 요즘은 거의 얼굴도 못 봐요. 정 씨가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너무 늦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제 남편처럼,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은 금방 커요. 지금 아니면 못해요.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말하기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일은 계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한번 놓치면 돌아오지 않아요. 병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영주도 엄마와 민재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손수건이 젖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해 보였습니다. 어르신이 오르십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회사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 정 씨는 안도한 듯 눈을 감았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완전히 지친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어요. 영주가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살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민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어르신은 푹 쉬세요. 제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직원들도 지킬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법을요. 영주가 민재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민재가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섰어요. 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청소 용역 계약은 유지하겠습니다. 아니, 더 나은 조건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 덕분에 회사가 돌아가는 거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감사하다는 입모양을 만들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민재가 나간 후 영주는 어머니 곁에 더 가까이 앉았어요. 손수건으로 어머니 이마의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돈보다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할게요. 엄마가 건강하게 참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 씨는 딸의 손을 살짝 쥐었어요. 힘은 없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영주가 엄마의 손등에 뺨을 대며 말했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제 결혼식에 오는 게 웨딩드레스보다 예식장보다 뭐보다 제일 중요해요. 엄마 없는 결혼식은 상상도 못해요. 정 씨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곧 의사가 들어와 정 씨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위장 출혈이 심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요. 앞으로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하고 퇴원 후에도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다시 쓰러지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꼼꼼히 메모하며 질문했습니다. 한편 민재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오르기 전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정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족과의 시간은 한 번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나야. 오늘 일찍 들어갈게. 민수랑 저녁 같이 먹자. 전화 너머로 아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가족이 보고 싶어서 오늘 민수가 좋아하는 거 해줘. 우리 오랜만에 외식하든지. 아, 그리고 내일 민수 학교 행사 있다고 했지? 나도 같이 갈게. 아내가 정말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앞으로는 더 자주 같이 있을게. 전화를 끊고 민재는 회사로 향했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오늘은 정시에 퇴근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조금 일찍 퇴근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구조조정 계획도 완전히 다시 검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법을 청소부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지혜를 따라서 병실에서 정 씨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고른 숨소리가 병실에 평화롭게 울렸습니다. 영주는 엄마 곁을 지키며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일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걸,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엄마가 몸소 가르쳐줬으니까. 창밖으로는 서울의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분주한 도시의 모습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정 씨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어요. 힘든 고비를 넘긴 듯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찾은 깨달음, 그것은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정 씨의 작은 한마디가 민재에게는 가족의 소중함을, 영주에게는 엄마의 가치를, 그리고 회사에는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병실에는 고요함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흐른 어느 화창한 오후, 테크비전 본사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으로 활기가 넘쳤어요. 정 씨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식당 관리실에서 메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부가 아닌 구내식당 관리자였어요. 민재가 제안한 새로운 자리였습니다. 청소보다 체력적 부담은 적었지만 책임과 보람은 더 컸어요.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었으니까요. 정 씨는 조리사들과 함께 영양 균형을 맞춘 메뉴를 개발했어요. 집밥 같은 따뜻한 음식으로 직원들의 마음까지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월급도 이전보다 20% 올랐어요. 더 이상 야간 알바를 뛸 필요가 없었습니다.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어요. 무릎과 허리는 여전히 가끔 아팠지만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견딜만 했습니다. 영양사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 씨, 이제는 많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정식 씨가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여전히 같은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건강을 늘 걱정하던 고향 선배였죠. 선배님 덕분이죠. 이 일자리도 소개해 주시고. 정 씨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식 씨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이렇게 점심을 함께 먹으며 고향 이야기와 근황을 나누곤 했어요. 정 씨가 메뉴판을 들고 홀로 나왔을 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민재가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옅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정 씨와 눈이 마주치자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 씨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사장님도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가족들과는 잘 지내시나요? 민재가 환하게 웃었어요. 요즘 민수와 매주 축구를 한다고, 아내와도 주말마다 데이트를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회사 야구단에도 가입했다고 덧붙였어요. 직원들과 함께 운동하는 게 즐겁다고. 정 씨는 흐뭇하게 들었어요. 자신의 작은 한마디가 만든 변화가 감사했습니다. 회사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었습니다. 야근 문화가 줄어들고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이 하나둘 도입되었어요.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고 이직률도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 씨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문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한다. 정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보,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어요. 당신이 못다한 일들을 이제 제가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누군가의 삶에 작은 위로를 주고 있어요. 남편이 평생 하고 싶었던 봉사활동도 이제는 내가 대신하고 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주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이에요. 꼭 같이 가요. 정 씨는 기쁘게 승낙했어요. 이제는 딸과 함께할 시간이 충분했으니까요. 영주가 덧붙였어요. 참, 민재 사장님도 결혼식 오신대요. 가족들이랑 같이요. 정 씨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준 인연이었으니까요. 2주 후 영주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5월의 화창한 토요일,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정 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신부 대기실에 있었어요. 영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없는 결혼식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 씨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거칠지 않은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우리 영주가 참 예쁘다. 아빠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영주가 엄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꿈꿨던 딸의 결혼식. 비록 남편은 없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예식이 시작되고 정 씨는 주례석 옆에 앉았어요. 하객석을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민재 가족이 다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훌쩍 자란 모습이었고 가족의 표정이 모두 밝았습니다. 정 씨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작은 존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니, 청소부라는 평범한 일을 통해 중요한 가치를 일깨울 수 있었다니. 예식이 끝나고 민재가 가족과 함께 인사를 왔어요. 어르신 덕분에 저희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재의 아내도 고마워했어요. 남편이 변한 후 가정이 얼마나 화목해졌는지 정 씨는 그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돈이 아닌 관계의 가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밝아진 게 가장 기뻤어요.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어 표정이 한결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피로연이 끝났어요. 영주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정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정 씨는 차를 우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녹차였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고, 남편의 유언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혼자서도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일과 가족의 균형, 사람의 가치, 작은 존재의 큰 영향력. 정 씨가 깨달은 이 진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이제는 그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작은 청소부에서 시작해 누군가의 삶에 의미를 주는 사람이 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었어요. 정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